두 함수의 활용.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차이 함수. 어떤 hx라는 함수를 fx 빼기 gx로 정의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두 번째는 fx는 t의 실근의 개수, 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정도 세 가지만 보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방부동식 문제 조금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hx라는 차이 함수는 뭐였냐면, 차이 함수의 개념은 뭐였냐면, 사실은 우리가 fx와 gx의 관계를 바라보던 것에서 무엇으로 바꿔서 바라볼 수가 있냐면, hx와 x축의 관계로 바꿔서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양방향이 자유로이 됩니다. 쉬운 예시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구해달라고 해. 예컨대 x3승 더하기 2x제곱는 5x 3승 플러스 k. 자, 이런 거에 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칩시다. 얘가 fx이고 얘가 gx라고 했을 때 우리는 fx와 gx가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만, 사실은 너의 실근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적당히 이항을 시켜서 한쪽으로 사실은 다 넘겨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전혀 없죠. 자, 얘가 지금 hx는 0이죠. 즉 차이 함수도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형을 조금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조금 이항을 시키겠다는 거 정도예요. 미안해. 세제곱은 제곱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그리기가 쉽거든. 잘못 썼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줬다 칩시다. 이쪽에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그럼 너가 알파이고 너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물어볼게요. 일단 알파와 베타에서 fx와 gx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hx와 x축이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 두 근을 가져야 되고, 이때 너의 왼쪽에서는 fx가 gx보다 크죠. 즉 너가 너보다 큰 거니까 너가 너보다 큰 거예요. hx는 양수가 되면, 그래서 fx 빼기 gx, h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야. 또 만약에 우리가 이게 hx가 아니라 f 프라임 x일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 f 프라임과 g 프라임을 줄 수도 있어. 어차피 f 프라임 x와 g 프라임 x의 관계는 역시 h 프라임 x와 x축의 관계이기도 해요. 즉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즉 이 둘의 관계를 알면 h 프라임 x와 x축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h 프라임 x의 부호를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h 프라임 x의 부호를 알았으니 h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차이 함수에 대한 전반이에요. 차이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들을 서로 뺐을 때, 즉 f와 g의 관계를 관찰하던 것에서 hx와 x축의 관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라보는 관점을 혹은 어떤 식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차이함수 문제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몇 문제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10, 15번 봅시다. 15번 볼게요. 15번 15-1번 보겠습니다. 15-1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fx 빼기 gx이고요. 방금과 동일한 정의이고 그래프를 주겠대.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있어. 누구랑 만나고 있냐면 g'x랑 f'x가 만나고 있습니다. 둘의 만남을 토대로 우리가 h'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f'에서 g'을 빼면 음수야 양수야? 보니까 여기는 f'에서 g'을 빼면 이 동네에서는 음수가 나와 양수가 나와? 그냥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요거에서 요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나와요. 당연히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렇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 이를 토대로 우리가 hx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겠어? 감소, 접점규 0, 증가, 접점규 0, 감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 자, 기억번. 마일부터 2까지 hx는 증가하는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얘가 양수고 hx는 증가하죠. 니은번 hx는 2에서 극 대값을 갖는다. 그죠? 그림상 맞죠? 디귿번 hx는 0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자, 세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x축의 위치를 모릅니다. 도함수에 대해서는 알아도 hx는 모르지만 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f0은 g0 밑줄. 자, f0과 g0이 같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hx 입장에서는 h0이 0인 거예요. h0은 f0 빼기 g0인데 f0과 g0이 서로 같으니까 빼면 당연히 0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2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y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기가 x축입니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 둘,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게 맞아요.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거 이해가요? 할 수 있겠어? 자, 16-1번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16-1번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주어진 그래프는 f'x와 g'x를 준 상태 f'과 g'을 줄 테니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누구겠어? 극소가 되려면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 h'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h'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얘기는 f'x와 g'x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 처음에는 누가 더 커? f랑 g 중에서 f', g' 중에서 g'이 당연히 더 커야겠죠. 마이너스인데 f'이 더 크면 g'을 빼면 플러스가 나오겠지. f' 빼기 g'이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g'이 커야 돼요. 그러면 g'이 크다가 다시 f'이 커지는
그런 점을 그래프에서 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죠? 누가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대소관계가 바뀌는 곳을 본다는 거는 교점 중에 고르는 거야. 교점 말고는 볼 필요가 없어. 교점에서만 대소관계가 달라지니까. 즉 답은 B 혹은 D 혹은 E 중에 하나일 거야. B 같은 경우에는 뭐에서 뭘로 바뀌니? B에서 보니까 B는 B 이전에는 누가 더 커? FG 중에서 F랑 G 중에서 누가 더 커? F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B 이전에는 양수예요. 즉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양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수로 바뀐다고. 뿔마 뿔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는 D인 거죠. D. 답은 D가 돼요. 오해가. 오늘 8월 1일이죠. 맞아요. 왜? 4일날 원래 그 일요일이라 분리수업인데 그 강사쌤이 붙이는 애가 휴가했다고. 갑자기? 이게 문자 나오고. 오늘 1일. 자, 요게 차이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자,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각 함수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t 값을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관찰을 하는데, 관찰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요, 사실은. 이 자리가 그냥 t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ft 같은 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t에 관한 함수 같은 게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차 함수에다가 이제 t를 갖다 그어서 너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해볼게요. 그럼 gt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너가 뭐 1이고 3이고 2고 6이라고 합시다. 자, 예컨대 이렇게 생긴 fx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fx에다가 t를 갖다가 긋는 건데, fx 는 t라는 거는 y는 fx와 y는 t를 비교하는 작업이에요. 현재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y는 fx죠. y는 t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를 뜻합니다. 그럼 t 값이 충분히 작으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겠어? 보니까 실근의 개수는 현재 하나가 나오죠. 하나, 그지? 밑에서부터 하나 t 값을 천천히 올려가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 t 값이 얼마가 될 때? 2가 되면 교점의 개수가 2개로 달라져요. 2부터 6 사이에서는 3개가 되고, 다시 6일 때가 2개, 다시 6보다 커지면 1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G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1로 쭉 가다가 2가 됐다가 3으로 쭉 가다가 다시 2가 됐다가 다시 1이 됩니다. 자, 그때 달라지는 요 t 값들이 있어요. 요 t 값들이 바로 누구냐면 얘네입니다. 얘네. 2고 6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그래프까지도 그릴 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gt라는 함수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당연히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니네가 t를 막 갖다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될까? 3차 함수는 개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요거, 그 다음에 3중근 가지는 게요. 근데 여기다가 니네가 y는 t를 막 갖다 그었어요.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얼마가 나? 하나밖에 안 나오지. 즉 GT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상수함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GT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나오게 돼 있어. 즉 실근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GT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GT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고 보시다시피 두 군데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혹은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연속함수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가 돼? 보니까 이렇게 극대 극소값이 있으면 두 군데서 불연속이 나오고 그 값이 없으면 그냥 연속함수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뭘 해볼 거냐면 방금 전에 저기다 써놓은 FT를 봅시다. 너의 실근의 개수를 또 새롭게 GT라고 넣을게요. HT라고 넣을까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우리가 Y는 T라는 거는 T 값이 밑에서부터 그냥 위로 쭉 올라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거였어. 그지? 근데 fx는 ft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 값이 충분히 작은 데서 시작하면 t 값이 정해지면 그때 ft라는 값이 정해져요. ft라는 값이 정해지면 거기서 갖다 그어서 실근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 자, 여기가 지금 0이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너네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원래 y는 t였으면 y는 마이너스를 갖다 이렇게 그으면 돼 그냥. 근데 얘는 y는 ft란 말이야. 즉 y는 f-1이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바로 누구냐면 y는 f-1이라는 거야. 이렇게 지나간다고. 자, 그럼 t 값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에서의 함수값을 너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식으로 가냐면 t라는 거는 지금 너의 x좌표에 해당하거든. 자, x좌표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동안에 함수값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면서 교점의 개수를 본다고. 그럼 언제 불연속이 되겠니, 은서? 정신 차려.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는데 fx는 t는 개 쉽고 fx는 ft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란 말이야. 봐봐.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그어진다고 했어. t가 0이 되면 어디로 그어져야 되는 거야? t가 0이 되면 x좌표가 0일 때로 와서 요게 f0인 거야. 즉 h0은 2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h라는 함수에 0이 들어간다는 건 t에다 0을 넣겠다는 얘기고 t에다 0을 넣으면 우변의 값이 정해진다고. 요 f0이라는 값이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f1은 그럼 뭐야? h1은 어떻게 되겠니? t가 1이 되면 x좌표가 1로 온다고. x좌표 1로 오면서 요렇게 된다고. 요게 f1이에요. 6이 된다고. 그럼 교점의 개수는 또 2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t 값이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증가하는 동안에 함수 값은 너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때의 교점의 개수를 본다고. 그럼 처음에는 한 개겠죠. 1, 1, 1, 1 가다가 t가 얼마일 때 2개가 돼? 최초로 t가 0이 되면 2개가 돼요. 셋 가다가 t가 다시 1이 되면 2개가 돼요. 셋 가다가 t가 이번에는 3이 되면 2개가 돼요. 다시 셋 가다가 t가 4가 되면 2개가 되고 다시 1111로 갑니다. 이해가?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1로 가다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됐다가 순간적으로 2개가 됐다가 다시 3개가 됐다가 순간적으로 2개가 됐다가 다시 3개로 갔다가 2개가 됐다가 1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 얘가 누구다? 0,
1, 2, 아니 1, 3, 4 이렇게 3t.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때가 원래 함수값이 요 시그널 개수가 달라진 순간들이었잖아. 근데 그 2 또는 6이 되는 x좌표를 고르는 거예요. 얘네를 고르는 거야. 얘네를 본다고 이렇게. 얘네를 본다고. 얘네를. 됐어? 이렇게 그려져. 요것도 이제 뭐 어디서의 극한값, 너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h1로 가는 극한은 뭐 3이다. 그럼 맞죠. 3에서 극한 3이니까. 그럼 hx는 이래서 연속이다. 1일 때 연속은 아니지, 그지?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또 뭘 함수로 곱해가지고 연속성을 확보하네, 마네. 이거 굉장히 흔한 문제로. 자, 됐죠? 4차 함수는 어떨까? 4차는 사실 개형이 한 가지가 아니죠. 4차는 개형이 좀 많죠. 3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극대극소 있는 거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거. 그럼 4차도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는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굳이 하자면 이렇게 생긴 거. 자, fx는 다시 t로 가자. 여기다 t를 갖다 그어. 보니까 밑에 지나갈 때 몇 개? 0, 0, 0, 0, 1,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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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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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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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렇게 간다고. 즉 불연속인 순간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번. 아, 보통 접하는 순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불연속이 되는 경향이 있구나. 물론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얘도 0, 0, 0, 1, 둘, 둘, 둘 이렇게 가겠지. 자, 얘는 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지나가다가 0, 0, 0, 0,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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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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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런 식으로 가거든. 즉, 얘 같은 경우에는 4차 함수 개형 중에 유일하게 두 군데서 불연속이 되는 개형이에요. 즉, 여러분이 4차 함수 fx는 뒤에 실근의 개수 gt라고 해놓고 그 gt가 뭐 예컨대 2랑 18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개형을 뜻하는 거라고. 너네가 그래프 개형을 보고 gt를 판단하고 연속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문제에서 연속성이 주어지면 어느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이해인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를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됐죠? 3차가 중요해요. 다음에 절대값 fx 미분 가능성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결론만 먼저 좀 써줄게 일단. 자, 여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fx의 단일근에서 미분 불가입니다. 단일근이 아니면 미분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자, 너네가 대표적인 4차 함수 중에 하나인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0에서 3중근을 갖고 4에서 근을 갖네. 이거 세 개지도 보고 온다고 그랬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프리카. 자,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주어진 이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네는 그대로고 0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고 얘는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인데 4인데 이와 같은 함수는 4에서는 미분이 되니 안 되니 보니까 미분이 안 되죠. 그죠? 왜 미분이 안 되는 거죠? 뾰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좌미분과 우미분 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너랑 보시다시피 미분 계수가 서로 다른 거 보이죠? 자, 근데 여기는 어때? 얘는 분명히 절대값을 씌우면서 대칭을 시켰는데도 그림상 보니까 미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 왜 그래요? 미분 계수가 얼마니까? 0입니다. 이때는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기 때문에
대칭을 시키지라도 뒤집어봤자 기울기는 0이라는 거야. 즉 좌우 미분계수가 같게 나오고 미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fx는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 판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1단계가 뭐냐면 FA가 0인 A를 관찰을 해요. 2단계가 뭐냐면 이때 F'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지, 그지? 0이 되는 경우에는 미분 가능이고 0이 아닌 경우가 바로 미분 불가입니다. 이렇게 된다.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은 함수값이 0인 순간만 관찰을 하면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때를 보는 거지 나는? 절대값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을 대칭을 시켜서 만들어져요. 맞죠? 즉 대칭을 시키게 되는 0보다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바뀌는 그 경계는 당연히 함수값이 뭐가 되겠어? 0이 된다고. 즉 내가 절대값 함수, 즉 절대값을 씌움으로 인해서 대칭을 시켰을 수 있는 부분은 함수값이 다 0이에요. 그지? 근데 거기서 보니까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뒤집으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오고 미분계수가 0이면 뒤집더라도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미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항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렇게 성립한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지면 돼? 다항함수인 경우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인 걸 뭐라고 불러?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기억 안 나?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그 점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에 다항함수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졸라 많이 했다고. 중근을 간다고. 미니면 그냥 이렇게 돼. 자동이야. 함수값 미분계수 0, 아 중근 이렇게 들어간다고. 언제? 다항함수에 돼. 다항함수 아니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얘는 FA는 0이긴 한데 F'A가 0인 걸로 0이 아닌 걸로 봐서는 x 빼기 a의 제곱은 인수로 없지만 x 빼기 a의 1승은 인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단 Q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히 1승만 인수로 갖는다고. 만약에 QA가 0이면 x 빼기 1을 또 인수로 갖겠지. 여기다 줘버리면 x 빼기 a의 제곱 이상 되겠지. 그럼 미분이 안 되지 않겠지. 미분이 됐겠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단일근이라고 부른다. 됐어? 자, 결론. 절대값 함수는 단일근에서 미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서 미분이 안 돼? 이렇게 생겼잖아. 4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 그럼 또 해볼까? 쉬운 거. 자, 이렇게 생겼어. 너가 한 점에서 불가 A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보니까 어때? 단일근, 중근, 혹은 이쪽이 단일근 한 개. 요렇게 중근. 야, 얘가 단일근이면
얘가 중근이려면 A가 뭐가 되면 돼? 아니, 얘가 단일근이고 얘가 중근이야? 뭐가 가능해? 얘가 중근이 되려면 뭐가 되겠니? A가 9가 되면 이게 중근이 된다고? X제곱 빼기 9는 중근을 가져? 누구야? A가 얼마가 되면 돼? 아니,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X제곱 빼기 A가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 아니, 정 뭐하면 판별식 넣으면 되잖아. 0이잖아, 0. 그냥 X제곱이잖아. 아, 이런 걸 질문을 대답 못하면 어떡하니. 자, 0도 되고 또 이쪽이 중근이 아닐 수도 있어. 너가 너의 실근일 수도 있잖아. 그럼 너를 여기다 넣으면 E가 0이 돼야 되잖아. A가 뭐가 되면 돼? 9가 되면 된다고? 이런 게 가능해요. 이게 한 점에서 미분 불가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어떤 단일근과 단일근이 아닌 것으로 중근 이상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그냥. 됐지? 자. 으쌰. 나머지는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월급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월급반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걸 다 이해한 사람은 많진 않으니까. 뭐부터 볼 거냐면 실근의 개수랑 절대값 함수 미분 강성 먼저 보고 조금 쉬었다가 방부등식 하고 마칠 겁니다. 자, 13번으로 오세요. 13번은 실근의 개수 문제 중에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조금 어려운 편이고 왜 어렵냐면 절대값 fx에다가 n분의 x를 갖다가 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고 는 t가 아닌 형태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래프 가지고 하면 돼.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x.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 딱 봐도 뭐가 가능해요?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됩니다. 0이랑 1이랑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0, 2분의 1,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예요, 현재.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fx는 n분의 x인 거지? 는 n분의 x. 자,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그 중에서 위에 부분인 거죠? 자, 근데 n분의 x라는 거는 어떤 함수냐면 기울기가 n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가는 함수예요.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이제 없는 건데 밑에 부분 지울 걸 그랬나? 밑에 부분 지워줄게요. 자, 요 절대값 함수에다가 너네가 이제 직선을 갖다가 긋는 겁니다. 직선을 갖다가 그어서 실근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나 봐. 내가 기울기를 아주 크게부터 아주 작게까지 가볼게. n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n값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0으로 다가갑니다. 자, 이때 교점의 개수 몇 개게? 요건 n이 엄청 클 때예요. 교점 개수 몇 개 나와요? 5개 나와요. 자, 여러분 눈깔이 삐었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자, 조금 더 올라가면 몇 개 나와요? 접하던, 2개 만나던 게 접하니까 4개로 줄어들고. 아, 보니까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접하는 이런 걸 하나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져야겠다. 이때는 몇 개야? 3개죠. 쭉 더 커져. 졸라 커져. 자, 졸라 커지면 어떻게 돼? 몇 개야? 1개라고? 2개죠. 이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는 거 보이죠, 여기서. 아니, 이거 화면 밖을 봐야 돼요. 이거 내가 다 그려줄 수가 없어. 밖에서 만나. 자, 2개예요, 2개. 그럼 다시. 이 경계가 언제일까? 자, 요거일 땐 3개였어, 분명히.
졸라 커지다 보면 정확히 이것도 딱 접할 때 너의 미분계수와 관련돼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접하는 상황을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접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랑 각각의 기울기를 구해서 경계에 따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는 쉬워요. 얘는 뭐예요? 얘는 너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 1 나오죠? 1? 요 미분하면 1 나오잖아. 미분에서 0 넣은 거야. 자, 두 번째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요 접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떤 식으로 구하셔야 되냐면, 봐봐. 원래 요 접하는 함수는 요 함수야. 그지? 요거. 얘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fx예요.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fx와 접하는 상황이고, 요 접점의 x좌표를 구해서 미분에서 나는 대입을 하고 싶어. 근데 보니까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쓰면 얘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요렇게 세 개 다 더한 건 얼마야? 실근 다 더한 거? 2분의 3 나오지. 근데 요렇게 직선과 만나더라도 실근 하나는 일단 누구야? 0이고 너가 뭐야? 중근이에요. 중근 접할 때는. 그러니까 2분의 3이랑 0 더하기 2 알파가 같아야 됩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비율 관계도 중요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접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f' 4분의 3 마이너스 붙여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갖다 미분해서 4분의 3 넣고 계산해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8분의 1 나옵니다. 짠. 자, 그러니 우리가 n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직선이 그려지는 위치가 달라. 자, 요 때가 언제냐면 n이 1일 때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n분의 1이니까 1이면 기울기 1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언제겠어? n이 얼마부터 언제까지? 일단 2부터 얼마까지? 7까지. 8이 되면 안 되지, 사이인데. 8일 때는 다르잖아. 8일 때는 접하는 상황이고 7일 때는 그 사이예요. 7일 때는 몇 개야? 그럼 2부터 7 사이에는 요게 이제 아까 2개였거든. 요때의 a는 얼마? 요 사이가 하나, 둘, 세 개였죠. 근데 요때는 얼마야? 요때는 n이 8인 거고 이때 a, 8은 얼마? 몇 개였어 이거? 아니 교점의 개수 몇 개야? 4개였잖아.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그마를 어디까지 하니? 10까지 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n이 9, 10일 때예요. 즉 요때의 AN은 5였죠? 더하시면 되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볼게요. 자, 3차 함수 x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과 너의 교점의 개수를 gt.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지? 근데 fx는 t는 아니죠?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래.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x를 이항시키기로 했어요. fx 더하기 x는 t로 바라보자 이거야. 이렇게. 자, 기억번. x 3승이면 fx가 x 3승이면 민규야 수업을 듣고 있니? 정신 차려. 앞에 봐. 눈 떠. 응? 꾸벅꾸벅 하지 말고 눈 떠. 자, x 3승이면 x 3승 더하기 x는 t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너의 실근의 개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너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그냥 뭐만 보면 돼? 극대극소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있지?
자,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판단은 누굴 가지고 하는 거야? 극대극소의 유무는 누굴 가지고 판단해? 도함수의 뭘 봐야 되는 거야? 부호 변화를 보는 거잖아. 도함수 뭐 나와? 그게 부호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럼 극대극소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 판별식이 0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t를 갖다가 그으면 gt는 당연히 항상 값이 뭐야? 1이죠. 1. 교점에서 항상 한 개예요. 그러니까 상수함수인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고. 자, 니은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1이 2이면 gt는 3인 어떤 t가 존재한대. 이게 무슨 소리야? g1이 2라는 게 뭔 소리지? t가 1일 때. 즉 fx 플러스 x에다가 y는 1을 갖다 니네가 딱 그었어. 그때 무엇을 보는 게 g1인 거야? 뭘 관찰하는 거야? g라는 함수는? gt라는 함수는 함수값을 뭘로 가둔다고 그랬어? 뭐가 gt 함수값이야? 너와 너의 뭐? 교점의 뭐? 개수. 교점의 개수가 너의 함수값이라고 gt는. 실근의 개수 혹은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야. 됐지? 근데 1일 때가 함수값이 2라는 거는 y는 1을 갖다 그었어 이렇게. 어떤 3차 함수에다가. 그랬더니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야? 2개라는 소리는 개형이 어떻게 생각했어? 어떤 개형이겠어 당연히. 이렇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어쨌거나 뭐가 존재하는 극값이 존재하는 그래프 개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그러한 t가 있겠니 없겠니 민경아? 있겠지 개형상. 그러니까 니은번은 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귿번. 너가 만약에 상수함수면 fx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시당초에 지금 우리는 y는 t와 fx가 만나는 거야? y는 t와 fx가 만나 지금? 아니잖아. 누가 만나? fx 더하기 x가 만나는 거잖아. 즉 fx 더하기 x의 극값이 없는 거지. fx의 극값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얘가 만약에 x3승이야. 이렇게. 그럼 x3승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t 안만 갖다 구워도 상수함수잖아. 그지? 근데 fx는 뭐가 되니? 이렇게 되면 fx는 x3승 빼기 x가 되는데 얘는 어떤 함수였어? 실근이 어디? 마일 0,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였지. 디귿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렵죠? 오늘 수업 어렵다고 했어요. 설명 자체는 많지 않지만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힌트를 안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7번 여러분 풀어보고 18번 내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방부등식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수가 많진 않지만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월급반을 혹시 갈 거라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보셔야 돼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내가 아까? 언제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 내가? 뭘 가지는 순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 단일근. 단일근을 가질 때만 미분이 안 돼요. 단순하게 0이 아니야. 중근을 가지면 미분이 되거든. 근데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인수분해 해보세요 일단. 어떻게 돼? 뭐 그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그렇다는 건 일단은 누구를 벌써 근으로 가져? 랑 0을 갖지. 근데 0은 뭐야? 현재? 단일근이야? 아니잖아. 0은 뭐야 현재? 중근이에요. 중근. 즉 0에서 미분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절레절레. 중근인데 왜 미분이 안 돼?
수업 오늘 집중 못하지 지금 진민경 씨. 요새 폼 많이 떨어져서 저번에 칭찬한 이후로 아주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정신 안 차려. 0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2분의 a를 근으로 갔거든? 근데 분명히 미분이 안 되는 곳이 없으려면 단일근이 없어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a는 뭐가 돼야 될까?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3차 함수는 3중근을 가지는 경우에만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3차 함수 절대값 미분 가능성은 3중근의 상황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물론 걔도 요새는 식상해서 잘 안 물어보는데 알고는 계세요. 왜 그럴까? 너네가 한번 머릿속으로 개형을 생각해봐. 3차 함수 우리 일반적인 개형이지 요거. 그냥 이렇게 극대극소 있는 거. 거기다 너네가 암만 x축을 잘 갖다가 그어봐. 다 단일근이 존재하지? 단일근이 아니려면 접해야 돼요. 만나는 데서 다 접해야 돼. 너네가 3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이랑 모든 점에서 접하도록 그려보라고. 근데 한쪽에서 접하면 다른 쪽에서 안 접하지. 모든 곳에서 접할 수가 없어, 개형상. 뭐밖에 없어? 3중근 개형밖에 없어. 3중근 개형이 딱, 뭐, x3선 같은 경우에 0에서 딱 접하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18번 보세요. 자, 18번은 3차 함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4차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4차 함수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실수인 k에 대하여 함수 fx는 함수 gx는 fx-k로 정의를 하겠대. 근데 이 gx가 x는 a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k값과 그때의 a값을 구해보자. 자, 일단은 fx라는 함수를 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4승 마이너스의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어떤 개형인지를 보고 어디서 미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판단을 한다고. 자, 이거 미분할게요. 바로 4, 0, 마이너스 12, 마 8. 요게 지금 뭐냐면 너의 도함수의 개수들입니다. 너를 다 약분을 합시다. 1, 마 3, 마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딱 봐도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요거 마이너스 얘네. 자,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지 않나? 실근이 2랑 마이너스 1이 또 나오죠. 즉 너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x 빼기 2입니다. 즉 이 4차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도함수가 접하는 개형이에요. 아,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지금 f'이고 이에 맞춰서 fx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어? 부호만 본다. 마뿔. 근데 여기 있다. 잠깐 0이야. 마이너스 감소. 접線부호이 0. 요거 살려주시고 감소. 접線부호이 0 살려주시고 증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요게 지금 fx거든. 근데 gx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fx에다가 k를 빼주고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겠다. 이게 무슨 의미였지? 원래 절대값 함수는 0이 되는 순간을 보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fx 빼기 k가 0이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즉 사실은 fx가 k가 되는 순간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요. 즉 여기다가 fx에다가 fx는 k를 갖다 긋는다고 막 이렇게. 막 그으면서 거기를 기준으로 꺾어 올린다고. 원래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k야 여기 있어. 만약에 이 값이 k야 그러면 이 k가 마이너스 k가 되면서 x축이 돼버린다고. 그럼 너보다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린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서 미분이 안 된다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정확하게 x는 a에서만 동그라미. 4차 함수인데 딱 한 점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그럼 너네가 막 갖다 그어봤을 때 보니까 뭐밖에 없어. 정확하게. 여기서는 접하고 여기서는 만나는 이런 상황밖에 없다고.
자, 요렇게 되면 이 점에서는 미분이 되는 거고 접하니까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삼중분이라고 부른다. 삼중분. 얘도 역시 삼중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럼 비율 관계상 너가 마일이고 너가 2면 여기가 얼마 나오니? 얼마였어, 이게? 몇 대 몇이었어? 삼중분이니까. 삼중분이니까 3대 1. 여기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됐어? 다 했지 뭐.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있을 거야. 갖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1 마육 마이너스 5 더하기 8 플러스 3 플러스 16 되네. 이렇게 나와. 즉 K값은 16이고 그때 미분이 안 되는 점이 바로 3이 A인 거예요. 이렇게 A에서만 미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참고로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가 되도록 하는 개형이 바로 요 개형입니다. 물론 반대쪽도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4차 함수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미분 다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몇 군데 미분이 안 되겠어? 두 군데. 이렇게 되면 두 군데. 오른쪽에 접하는 건 미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미분이 안 되는 게 4개. 다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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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즉,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하다라는 게 여기서 아예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어. 미분 안 되는 거. 빵, 빵. 둘, 끝. 그지? 요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앞에 그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까 2번 정도는 하나를 선생님이 한번 천천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제외하고 GX에 있는 것들을 싹 넘길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는 A.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좌변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미분해서 도함수 개수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66 마십이라는 건 6으로 약분하면 11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인수분해 하시면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 1입니다. 개수만 쓰셔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개의 음의 실근, 아니지 두 개의 양의 실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고 싶대. 그러면 음의 실근, 양의 실근은 나누는 기준은 y축이란 말이야. y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맞춰서 x축도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그죠? 음의 실근이 하나, 양의 실근이 두 개가 되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보이나요? 밑으로 지나가야 되죠? 요 x축보다는 아래로 지나가고 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면 될 것 같아. 즉 a는 1에서의 함수값 얼마 나오니? 1 들어가면 얼마나? 마이너스 7보다는 좀 크고 0보다는 좀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상황과 좀 다르죠? a는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양의 실근이 2개, 음의 실근이 1개 이런 식으로. 이거 됐어?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자꾸. 자, 3번 그려서 풀어보세요. 3번은 4차 함수고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도록 하는 그 K값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K-6을 통째로 이항시키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 이항시키면 6 빼기 K가 되겠죠. 6 빼기 K. 풀어나가기를 요걸 풀어나가는 소리야. 이렇게 돼서 는 6 마 K. 이렇게 요걸 풀라는 소리예요. 좌변을 함수를 그리세요.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도함수가 필요하다.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원함수를 그려낸다. 미분하고 인수분해하시고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미분하고 인수분해하고 보니까 근이 뭐뭐나 미분하고 인수분해하니까 실근이 0이랑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지? 4차 함수를 그릴 때는 그 세 가지만 그리면 돼요. 자, 마이너스 2, 0, 1. 자, 간격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세요.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는 것까지는 했죠.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보조선을 잡아주시고 4차 함수는 누굴 기준으로 먼저 그린다? 극대부터 그립니다. 극대에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가고 여기서는 이만큼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짠, 짠 이렇게 생겼다.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어느 것이 더 낮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높은 극소값을 지나가게 되면 실근이 3개지만 더 낮은 극소값을 지나가면 실근이 하나가 됩니다. 맞아요. 즉 6-k가 될 수 있는 값은 여기 1에서 의 함수값 혹은 0에서 의 함수값이에요. 자, 얘는 얼마야? 0일 때가 얼마? 당연히 0이죠. 우리가 상수항까지 다 넘겼기 때문에 0이 될 수밖에 없고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이 두 값이 누가 되면 된다? 6-k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합니다. 4번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 너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n번째 수가 an이래. 자, 그때 의 극대값이 bn이라면 이런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구해달래. 자, 일단은 구조를 보니까 왠지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x에다 2를 넣어서 푸셔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거든. 혹은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는 인수분해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분을 해서 극대극값, 극소값을 구해서 둘이 곱한 게 0보다 작다. 즉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실근을 구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실근이 그냥 3개가 되길 바라는 거야. 얘는 이항시켜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4번은 내가 왜 이항을 안 시킬까? 이항을 시킨다고 치면 누구를 이항을 시키셔야 되냐면 3ax제곱, 그 다음에 6ax 얘네를 이항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함수가 2차 함수인 것도 그렇지만 a값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변화를 관찰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로 나와 있으면 거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x로 묶이고요. 그리고 인수분해 되지 않나? 2 들어가면? 안 되나? 아, 2 들어가면 안 된다. x로밖에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자, 2x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x 플러스 6a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봐봐. 이미 근이 하나가 있어. 한 개. 근데 몇 개를 갖고 싶대? 총 3개를 갖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가 나와야 돼요. 즉 너의 판별식이 0보다는 좀 커야 됩니다. 동시에 너가 너의 실근이 되면은 안 돼요. 너가 너의 실근이 되는 게 뭐야? a는 0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a는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하죠. 얘는 근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판별식 써볼게요. 9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4 a가 크다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3으로 나눌까요? 3a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18인데 6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 크다 0 이렇게 나오나? 뭐 약간 이상한데 싸늘하다. 24 2 18 6 슉슉슉 맞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잠깐만 4ac가 아니네 4를 안 했네 48인데 그죠? 그죠? 여기 잘못됐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2ac를 했습니다. 2ac는 근본 없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쓰든가 a제곱 마이너스 30a 더하기 9 크다 0 이래 되겠지 뭐 그지? 그럼 뭐나 33 91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A가 3보다 크거나 아니면 3분의 1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당연히 이쪽이지. 그래서 이쪽이지. A는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A1은 누구야? 너를 만족한 첫 번째 자연수가 누구겠어? 4가 되겠죠. A2는 5가 될 거 아니야. 쪼로록 AN은 뭐라고 쓰면 되겠니? n 더하기 3이 나와야 되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순간에 극 대값을 bn이라고 하겠대. 그래? 그럼 극대값을 구하려면 너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을 하자. 이 위에다 쓸게요. f'(x) 6x고 마이너스 6 a 더하기 1 x 더하기 6a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실근을 갖냐면 x가 1일 때와 a일 때 실근을 가져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6으로 약분하시면 1a 나와요. 정확하게. 자, 근데 a는 보니까 값이 1보다는 좀 큰 것들밖에 없네. a가 1인 경우는 없네. 어차피.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어디가 극대겠어? 1이 극대야, a가 극대야. 항상. x좌표 중에서 더 큰 쪽이 극대야, 작은 쪽이 극대야. 3차 함수는. 개형을 잘 떠올려 보시면 항상 작은 쪽이 극대예요. 항상 이렇게 생겼어. 1a 맞아?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bn입니다. 1을 갖다가 넣어주세요. 여기다 1을 갖다가 쓱 넣어보시면 뭐가 나올까? 3a 빼기 1 나오죠. 3a 플러스 빼기 1 나옵니다. 즉 bn은 3n이에요. 3a 빼기 1 맞아요. 이렇게. 근데 an이 너잖아. 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시그마를 못한다고 하진 않겠죠. 넘어갑니다.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쪽을 잘해야 수두를 잘해요. 다음 시간은 또 개 쉬운 단원입니다. 이 적분 파트 중에서도 부정적분은 아주 쉽기 때문에 개 쉬운 단원. 다음에 5번 한번 여러분 해볼까요? 5번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차피 절대값 fx라는 함수 그리기가 어렵지 않고 잠깐만 이거 아까 하지 않았나? 여기 테스트 있지 않았나? 테스트 있어요. 맞아요. 테스트 있어요. 6번 해보세요. 6번. 맞아. 테스트 있었던 건데. 깜빡. 6번은 가번 식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3차 함수이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3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일지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게 무슨 뜻일지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3에서의) 0에서의 함수값은 3이고 미분계수는 0인 거지, 그지? 근데 3차 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3차 함수랑 어떻게 맞나?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점의 개수 2가 접하는 거였죠? 보니까 y는 3하고도 접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하고도 접해야 된다는 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서 3차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상황을 말해요.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과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0에서 3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 자, 여기가 0입니다. 근데 보니까 너가 마일이고 3이라는 얘기는 이 높이가 얼마예요? 너가 4지. 맨날 4라고 그랬지. 너가 4면 한 칸이 1이었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죠? 두 칸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는 2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우리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고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했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뒤에 것들이 조금 어려운데 7번은 할 수 있을까? 7번은 무슨 소리야? 가번 조건만 놓고 보면 무슨 소리예요? fx는 어떻게 되겠어?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분모가 2x 제곱이니까. 그래서 가번식에서 그냥 이렇게 얻는다고. fx는 x3승 더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뒤에는 모르겠다. ax 플러스 b. 근데 f'1이 0이네. 그럼 뭔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1을 갖다 그은 게 아니라 f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그으면 실근의 개수가 5개인 거죠. 그래프형에 대한 판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x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f'1이 0이야. 근데 보니까 f'x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a 값이 나오죠? a 값이 쉽게 나와요. 너가 1일 때가 0이고 잘 보니까 대칭축이 얼마니? 도함수가 2에 대한 대칭인 건 맞아? 그럼 1일 때가 0이라는 건 언제가 또 0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즉 fx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1, 3 이렇게 생겼어. 또 1이고 3이다. 개반갑죠? 높이 차이가 얼마라고? 4라고. 맨날 4라고. 내가 맨날 4라고 얘기했어. 이런 문제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맨날 4가 되게 나온다고. 왜냐면 숫자를 깔끔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다시 f' 아니지? 절대값 fx의 실근의 개수가 5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지나가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지나가야 돼? 두 개를 갖다 긋는 건데 각각 몇 개 만나야지만 5개가 되겠어. 당연히 두 개, 세 개, 그지? 그럼 뭐 두 개, 세 개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둘, 셋, 아니지? 셋, 둘, 요거밖에 없지. 즉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너가 1이고 너가 마일인 경우가 있어요. 너가 1이면 마일이 이렇게 놓이는 거는 간격이 4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1이고 얘가 마일인 경우가 있어. 역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간격이 2라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야. 자, 근데 뭐래?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크대. F0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나 봐. 근데 보니까 내가 0이 정확히 어디 있냐면 자, 이 그림에서 0의 위치가 어디 있죠? x좌표 0이 어디에 있어야 돼? 비율관계상. 정확히 여기가 0이에요. 맞아? 이렇게 돼 있다고. 자, 만약에 1마일이면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맞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1마일이면
얘는 얼마가 나오니 값이? 너가 1이고 마일이면 넌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었을 거라고. 아니 너가 2고 2니까 2씩 가면 마3이라고. 얘는 그러면 마3이 된다고. 1마일이면. 즉 너가 아니라 너가 맞구나 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 조금 복잡하거든. 9번은 일단은 하지 마세요. 9번은 숙제할 때 하지 마시고 8번은 여러분이 할 만할 겁니다. 부등식 두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번, 12번 할 건데 11번이 그나마 조금 더 하여튼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4점짜리고 11번은 무슨 문제랑 비슷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요거 그렸던 거 기억나니? 요거랑 요거 이 사이야 했던 거 기억나? 그 K에 X 빼기 1 플러스 1 있어가지고 너가 X 3승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해갖고 여기 1,1이고 요 사이에 K 값이 들어가야 된다. fx가 너보다는 더 커나 같고 요런 상황이었거든. 아까 우리 숙제 문제 요거 내가 풀어줬었거든. 지난 시간 수업 때도 풀어줬고 부등식 마지막 문제 그게 바로 11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11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 자체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서로 경계가 있는 함수는 습관적으로 뭘 하라고 그랬냐면 1을 대입해 보라고 했죠. 위에다 1 대입해 보시고 밑에다 1 대입해 보세요. 둘 다 얼마 나와요? 둘 다 1 나오죠? 1,1을 지나가고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각각의 함수만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2-x의 3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2에서 3중근을 가지는 계형이에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2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딜 지나가냐면 1,1을 지나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함수 nx 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1.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도 역시 1,1을 지나가기는 하는데 보니까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 대칭축이 얼마예요? 이거 대칭축 얼마야? 이차함수 대칭축 어떻게 구해? 얼마?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럼 대칭축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막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아니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근데 얘는 1보다 작을 때는 요거고 1보다 클 때는 너니까 이 부분이 다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겼네. 아까 쟤랑 졸라 비슷하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이 함수에다가 뭘 그어? m x-1 플러스 1 즉 fx와 기울기 m이고 x-1 플러스 1이라는 점까지 다 똑같지? 어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겠어? 언제가 성립하겠어 얘가? 일단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가 한없이 작아질 수 있나? 작아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도래? 얘보다 졸라 작아지면 위로 파고드는 순간이 생긴다고 했잖아. 즉 뭘 봐야 돼? 1에서의 너의 미분계수를 봐야 되고 너도 이쪽에서는 요거 역시 1에서의 너의 미분계수를 보셔야 됩니다. 각각 미분에서 1을 넣으시면 되는데 자, 요거 우리 미적분 배웠으니까 미분할 줄 알죠? 그죠? 3의 성미분 2 빼기 x의 제곱에 앞에 마이너스 성미분 1을 갖다 넣습니다. 얼마 나와요? 요 기울기 얼마 나와? 마3 나오죠? 마3. 그 다음에 이쪽 기울기 얘는 얼마 나와? 요거 미분해서 미분한 거야?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1 넣으면 얼마 나와? n 나오냐? n. 그지? 즉 결론 m이라는 값은 마3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 안 돼? 괜찮죠? 왜냐면 여기에 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대. 그러니 gn은 너에서 너를 빼고 1을 더해 주시면 되죠. n 더하기 4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요거 이해가요? 자, 그럼 기억번 F'1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F'1 존재해야 안 해? F'1 이거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F'1의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해? fx가 1에서 탈락? F'1의 값이 존재한다. F'1이 뭘 의미해? F'1이라는 건 뭐야, 애초에? 개념적으로 뭘 말해, F'1이? 단어가 있어, 단어. 접선의 기울기이자, 뭐, 또 뭐?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미분계수. 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함수가 1에서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미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보니까 1에서 미분이 안 돼요. 뾰족하잖아. 좌미, 우미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번은 당연히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렸습니다. 니은번. 극소값이 존재하는가? 존재할까 안 할까 민지야? 이렇게 생겼으면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1에서 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과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뾰족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극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참이고요. 마지막 디귿번. 기억, 니은 둘 다 참이죠. 자, 1부터 10까지 요거 시그마하는 거죠. 개 쉽네. 얼마나? 자, 1부터 10까지 n 시그마 하면 얼마 나오니 원래? 1부터 10까지 k 시그마인 거. 1부터 10까지 하면 55가 나와요. 근데 다시 4가 몇 개? 10개. 둘이 더하면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2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12번을 푸실 때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2차 함수의 도함수는 1차 함수예요. 그리고 절대값 1차라는 함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모습이 정해져 있다는 거네, 말은. 1차 함수 절대값이면 어떻게 나와?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달라진다고. 뭐 하는 거? 가지가지 한다, 진짜. 뭐 하는 겨? 뭐야? 딸꾹질. 깜짝 놀래키면 원래 딸꾹질 멈추는데. 어떻게 하면 깜짝 놀랄까? fx의 대칭축이 x는 1이라는 거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제 1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요 f'1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f'x가 1에서 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즉, 요 뾰족한 함수 자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드리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너네는 요 4x제곱 플러스 5랑 얘를 비교하는 상황인 거라고. 4x제곱 플러스 5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얘는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2차 함수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a 값이 좀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고,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쪼여져요. 근데 적당히 가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해? 실 딱 접하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접하는 것보다 더 안으로 파고들면 성립하지 않겠죠.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정확히 너네 이거 해결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불러? 얘는? x는 1이고 애초에 f'x는 어떻게 생겼어? 최고참 개수가 얼마짜리야 원래 f가? a야. 미분하면 얼마짜리겠어? 2a가 되겠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2a x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 애초에. 맞아? 근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문제에서 모르잖아. 근데 a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었을 때 모습은 같아 달라? 같잖아. 근데 a에 뭘 구하고 싶대?
대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A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싶겠니? 당연히 기왕이면 양수인 건 관찰하겠지. 양수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요쪽 얘는 누구인 거야? 얘가 2a 빼기 x 2a x 빼기 1은 아니잖아.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에 2a x 빼기 1인 거 아니야? 얘랑 누구랑? 얼마 이거? 4x제곱 플러스 5랑 둘이 서로 접해요잖아. 그럼 뭐 쓰겠어? 굳이? 몇 차야 이거? 2차니까 뭐 하겠어? 판별식 쓰겠지. 아니 2차가 접해요가 판별식을 쓰지 이걸 또 뭐하러 또 미분하고 잡아서 이거를 넘겨. 빨리 해. 기왕이면 그것도 짝수근의 판별식을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와. A 뭐 나와? 뭐 또는 뭐가 나와?